아주 오래전 우리 마음속에 깊이 남을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신 우리네 할아버지, 할머니와 꼭 닮은 한 어르신이 계셨죠. 그분은 마을에 굳은 일마다 않고 늘 솔선수범하시던 정이 넘치는 김노인이었습니다. 그렇게 부지런히 삶을 일궈오신 그에게도 단 한 가지, 마음 한구석을 무겁게 짓누르는 걱정거리가 있었으니 바로 나이듦이라는 거대한 파도였습니다. 과연 김노인은 이 거친 파도를 지혜롭게 헤쳐나가 평온한 황혼을 맞이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김노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두가 언젠가 마주하게 될 노년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삶의 마지막 여정을 어떻게 아름답게 채워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귀한 지혜를 얻게 되실 겁니다. 마치 할머니의 따뜻한 옛날 이야기처럼 편안하게 들리겠지만 그 속에는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깊은 깨달음이 담겨 있을 테니까요. 김노인은 평생을 농사일과 소소한 장사로 가족을 부양하며 살아오셨습니다. 젊은 시절의 열정과 노력으로 일궈낸 풍요로운 시절도 있었지만 이제는 세월의 흐름 앞에 서서 은퇴라는 새로운 문턱을 바라보고 있었죠. 사람들은 흔히 은퇴를 자유라고 말하지만 김노인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막연한 불안감이 먼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지탱해왔던 일이라는 큰 기둥이 사라지고 나면 과연 무엇으로 남은 시간을 채워야 할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삶의 기반인 경제적인 부분은 어떻게 될지 도무지 답을 찾을 수가 없었으니까요. 마을을 둘러보면 그의 걱정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오랜 친구 박서방은 젊은 시절 모아둔 돈을 잘못 투자했다가 노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옆집 최할머니는 홀로 남겨져 끼니조차 제대로 잊지 못하며 외로움과 싸우고 있었죠. 또 다른 친구의 영감은 갑작스러운 병으로 병원 신세를 지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김노인은 그들의 모습을 보며 마치 자신의 미래를 엿보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나도 언젠가 저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그의 마음속에 그림자처럼 드리웠죠. 은퇴를 앞둔 그에게 노년은 더 이상 막연한 미래가 아니라 당장 해결해야 할 거대한 숙제처럼 다가왔습니다. 건강은 언제까지 유지될지,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는 않을지, 외롭지 않게 남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지 수많은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며 그의 밤을 잠 못 이루게 했습니다. 그는 밤이 깊어질수록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평생을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이토록 불안해야 하는 걸까요? 젊은 시절에는 그저 앞만 보고 달렸지 황혼기를 어떻게 맞이할지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없었던 거죠. 마을 어르신들의 힘든 노년을 보면서도 나는 다를 거야 라고 막연히 생각했던 자신을 돌아보며 후회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제라도 뭔가 준비해야 한다는 강박감에 사로잡혔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도무지 감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망망대해에 홀로 남겨진 배처럼 그는 방향을 잃고 표류하는 듯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과연 김노인은 이 막막한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까요? 그의 마음속에 드리워진 황혼의 그림자는 어떻게 거치게 될까요? 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습니다. 김노인의 밤은 깊은 시름으로 가득했지만 막막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이대로 좌절할 수는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답답한 마음이었지만 작은 불빛이라도 찾아 나서기로 굳게 결심하며 마음을 다잡았죠. 그러다 문득 젊은 시절부터 늘 손때 묻은 가계부를 쓰던 버릇이 떠올랐습니다. 어쩌면 그 안에 답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기대를 품고 낡은 서랍 속 깊이 잠자고 있던 두툼한 가계부를 조심스럽게 꺼내 들었습니다. 돋보기 너머로 희미하게 보이는 숫자들은 그의 지난 세월을 고스란히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김노인께서는 낡은 가계부를 펼쳐드시고 한평생 벌고 쓴 돈의 흐름을 찬찬히 되짚어 보기 시작하셨습니다. 마치 어지러이 얽힌 실타래를 푸는 것처럼 말이죠. 수입은 어디서 왔고 지출은 어디로 새어나갔는지 꼼꼼하게 다시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복잡한 숫자들에 머리가 아프기도 했지만 점차 흐름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며 불필요하게 새어나가는 돈들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는 매일매일의 소비를 기록하며 정말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무심코 사던 작은 물건들이 쌓여 얼마나 큰 돈이 되는지 깨닫게 된 거죠. 예를 들어
매일 마시던 값비싼 커피 대신 집에서 직접 내린 따뜻한 차를 마시거나 굳이 필요 없는 새 옷 대신 낡은 옷을 수선해 입는 식으로 말입니다. 처음에는 조금 불편하고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작은 절약들이 모여 꽤 든든한 씨앗이 되어가는 것을 보며 이루 말할 수 없는 뿌듯함을 느끼셨습니다. 마치 텅 비었던 항아리에 물이 조금씩 차오르는 듯한 기분이었을까요? 그렇게 예산이라는 지혜로운 친구를 만나게 된 김노인께서는 자신의 재정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운 안도감을 느끼셨습니다.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추는 법을 배우니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대신 계획적인 소비와 저축을 통해 차곡차곡 노후 자금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희망이 샘솟았습니다. 더 이상 돈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일은 줄어들었죠. 셈을 잘하는 것이 단지 숫자를 다루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주는 소중한 지혜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김노인의 고민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렵게 모은 소중한 돈을 과연 어디에 두어야 할지, 또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지가 또 다른 숙제로 그의 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는 마을 어귀의 밭에서 씨앗을 심는 농부의 모습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농부는 한 종류의 씨앗을 한 밭에만 심지 않더군요. 여러 종류의 씨앗을 다른 밭에 나누어 심고 혹시 모를 흉작이나 예상치 못한 재해에 대비하는 현명한 지혜를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에서 김노인께서는 자신의 삶에 적용할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바로 분산 투자라는 두 번째 지혜였죠. 소중히 모은 씨앗들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고 여러 밭에 나누어 심는 농부의 지혜처럼 말입니다. 그는 자신의 자산을 오직 한 곳에만 묶어두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마치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았다가 그 바구니가 넘어지면 모든 달걀이 한순간에 깨져버리는 것과 같은 이치였죠. 그래서 김노인께서는 은행의 예금뿐만 아니라 좀 더 안정적인 투자 상품과 부동산 등 다양한 곳에 자산을 나누어 배분하는 방법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생전 처음 접해보는 금융용어들에 고개를 갸웃거리기도 하셨죠.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을의 젊은 은행 직원에게 겸손하게 조언을 구하고 도서관에서 관련 서적을 빌려 읽으며 꾸준히 공부했습니다. 어떤 밭은 잘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밭은 잠시 쉬어갈 수도 있으니 위험을 나누어 대비하는 현명한 방법인 셈입니다. 그렇게 그는 자신의 소중한 노후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고 현명하게 불려나가는 길을 차근차근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을 넘어 돈이 스스로 일하게 만드는 지혜를 비로소 터득하신 거죠. 이제 김노인의 마음에는 조금씩 희망과 함께 현명함이라는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김노인의 마음에는 조금씩 희망과 함께 현명함이라는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죠.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가꾸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셨거든요. 바로 배움이라는 삶의 새로운 활력이었습니다. 네 번째 지혜는 바로 배움은 늙지 않으니 언제나 새로운 길을 열어라 였습니다. 김노인께서는 주변에서 나이가 들면서 오히려 더 활기차게 살아가는 분들을 보셨을 거예요. 그분들의 공통점은 바로 끊임없이 무언가를 배우고 도전한다는 점이었죠. 그는 젊은 시절에는 바빠서 엄두도 못 냈던 컴퓨터 수업을 신청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우스 잡는 것조차 어색했지만 손주들이 알려주는 스마트폰 앱 사용법을 익히며 세상과 소통하는 새로운 창을 여셨습니다. 낯선 기계 앞에서 쩔쩔매는 대신 하나씩 배워나가는 과정 자체가 김노인에게는 큰 기쁨이자 성취감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동시에 그는 읍내 작은 공방에서 나무를 깎아 생활소품을 만드는 취미를 시작했습니다. 섬세한 손길로 나무 조각을 다듬고 세상에 하나뿐인 작품을 완성해 나가는 동안 김노인의 얼굴에는 활짝 핀 꽃처럼 미소가 번졌죠. 때로는 자신이 만든 작품을 이웃들에게 선물하기도 하고 작은 장터에 내놓아 예상치 못한 소득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 자신의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가치를 주는 경험은 김노인에게 다시금 삶의 의미와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을 겁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배우고 움직이는 것이야말로 노년의 지혜이자
예상치 못한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을 몸소 깨달으신 거죠. 배움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을 넘어 삶에 대한 호기심을 유지하고 세상과 연결되는 끈을 놓지 않게 해주는 소중한 선물이었으니까요. 김노인의 지혜로운 여정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제 인생의 마지막 단계, 즉 남겨진 이야기에 대해 깊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5번째 지혜는 바로 남겨진 이야기는 또 다른 행복의 씨앗이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정리하고 가족들에게 어떤 지혜를 물려줄지에 대해 차분히 생각했습니다. 단순히 돈을 물려주는 것을 넘어 가족 간의 오해나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계획하고 소통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유산을 남기는 길임을 깨달으셨죠. 어느 화창한 오후, 김노인은 자녀들과 손주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자신의 살아온 이야기와 함께 앞으로의 바람을 솔직하게 털어놓으셨습니다. 가족들은 김노인의 진심 어린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고 서로의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가졌죠. 이 자리에서 김노인께서는 자신이 평생 아껴온 오래된 회중시계를 손주에게 물려주며 이 시계가 할아버지의 시간처럼 너의 삶에 언제나 귀한 순간들을 새겨주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질적인 가치를 넘어 가족의 역사와 사랑이 담긴 상징적인 물건을 통해 그는 자신의 지혜와 정신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고자 하신 겁니다. 미리 유언장이나 재산계획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면서 김노인은 가족들이 앞으로 서로를 보듬고 화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초석을 다지셨습니다. 이러한 준비 과정은 김노인 본인에게도 큰 안도감과 평화로움을 안겨주었을 겁니다. 재산 분배 문제로 가족 간의 불화가 생기는 안타까운 경우를 너무나도 많이 보셨기에 김노인께서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마지막까지 행복만을 물려주고 싶으셨던 거죠. 그의 마음속에는 이제 책임감과 깊은 사랑, 그리고 평화로움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이제 그는 단순히 재산을 물려주는 것을 넘어 가족 간의 사랑과 화목이라는 가장 값진 유산을 남기는 현명한 어른이 되셨습니다. 김노인께서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단순히 물질적인 부를 넘어서는 훨씬 더 귀하고 의미 있는 유산을 물려주고 싶으셨던 거죠. 그래서 그는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정리하고 어떤 지혜를 자녀들에게 남겨줄지에 대해 깊이 고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미리 계획을 세우고 가족들과 솔직하게 소통하는 것이야말로 가족 간의 불화를 막고 진정한 유산을 남기는 가장 현명한 길임을 깨달으셨던 겁니다. 재산 문제로 인해 사랑하는 가족들 사이에 혹시라도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거나 서로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받는 안타까운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굳게 생각하셨으니까요. 그는 어느 화창한 오후, 사랑하는 자녀들을 모두 한자리에 정성껏 불러 모아 그간 마음에 품었던 진심 어린 생각과 바람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동안 평생을 바쳐 열심히 일궈온 소중한 재산에 대한 이야기부터 그것을 어떻게 나누고 싶으신지, 그리고 왜 그러한 결정을 내리게 되셨는지까지 모든 것을 투명하고 솔직하게 설명해 주셨죠. 자녀들 또한 아버지의 깊은 사랑과 배려가 담긴 마음에 진심으로 감동하며 각자의 솔직한 의견을 거리낌 없이 나누는 매우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노인께서는 유언장과 증여 계획 서류들을 꼼꼼하게 다시 살펴보시며 혹시나 빠뜨린 부분은 없는지, 모두에게 공평하고 합리적인 방안인지를 몇 번이고 신중하게 확인하셨습니다. 단순히 법적인 절차를 밟는 것을 넘어 가족 모두가 진심으로 납득하고 동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세심하게 조율해 나가셨던 거죠. 이 모든 과정이 가족 간의 사랑을 더욱 단단히 엮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준비를 차근차근 마치고 나니 김노인의 마음속에는 그 어느 때보다 더 크고 깊은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앞으로도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의지하며 화목하게 지내기를 바라는 그의 깊은 사랑이 이 모든 복잡하고도 섬세한 과정의 가장 큰 원동력이 되어주었으니까요. 이제 그의 집안에는 대대로 내려오는 소중한 가문의 물건처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훨씬 더 값진 지혜와 사랑의 유산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물질적인 유산보다 훨씬 더 귀한 가족 간의 따뜻하고 견고한 유대가 단단하게 뿌리내리게 된 것이죠. 이로써 김노인께서는 진정한 의미의 풍요로운 황혼기를 맞이하게 되셨습니다. 이제 김노인의 얼굴에는 과거에 막연했던 노년의 걱정 대신
깊은 지혜와 삶에 대한 진정한 만족감이 가득합니다. 그는 매일 아침 푸른 마당에서 해맑게 웃는 손주들과 함께 신나게 뛰놀며 행복한 웃음꽃을 피웁니다. 작은 손을 다정하게 잡고 함께 흙장난을 하거나 흥미진진한 옛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의 모습에서는 더 이상 불안의 그림자를 찾아볼 수 없죠. 그가 걸어온 삶의 여정은 마치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망망대해를 지혜롭게 헤쳐나간 굳건한 항해와도 같았습니다. 막연했던 노년의 불안감은 5가지 귀한 지혜와 철저한 준비 덕분에 평화롭고 풍요로운 아름다운 황혼기로 완전히 바뀌었던 겁니다. 그는 이제 진정으로 걱정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넘어선 삶의 깊은 이치를 깨달은 현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불안 대신 지혜와 준비가 가져다준 평화와 만족감이 가득합니다. 김노인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깨달음과 울림을 안겨줍니다. 노년의 경제적 안정은 결코 한순간의 요행이나 우연히 찾아오는 행운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것은 꾸준한 지혜를 갈고 닦고 미래를 위한 세심한 준비를 하며 무엇보다도 가족과 이웃을 향한 따뜻한 사랑과 나눔이 어우러질 때 비로소 완성되는 값진 결실인 거죠. 마치 잘 가꿔진 아름다운 정원처럼 5가지 지혜의 씨앗이 모여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황혼을 찬란하게 꽃피울 수 있다는 것을 김노인이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네 삶에서 노년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자연스럽고도 소중한 과정이죠. 김노인의 이야기는 비단 먼 옛날의 전설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가 언젠가 마주할 미래의 이야기이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지혜로운 삶의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그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도 평화롭고 아름다운 황혼을 선물해 주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풍요롭고 행복한 이야기가 가득 펼쳐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